2-6호이고요. 나눗셈이에요. 나눗셈 가르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구단을 이미 외웠다? 그러면 나눗셈을 그냥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나눗셈에 살짝 악몽이 있어요. 이제 저희 큰 아이가 굉장히 자랑을 하자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사실 한 번도 공부를 봐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늘 잘 100점을 맞아왔죠. 엄청 기특하게. 근데 속상했던 게 딱 2번이었는데 하나는 구구단이었어요. 구구단을 알아서 외우겠지 하고 놔뒀어요. 그리고 저는 구구단을 막 외우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방치를 했죠. 그리고 아이가 머리가 좋으니까 학교에서 좀 배운 거랑 뭐 하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원리를 이해했으니 할 수 있겠지 했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구구단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60초, 1분에 60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매일 예를 들어서 뭐 1시면 집에 왔는데 1시 반에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늦게 왔니? 그랬더니 남아서 구구단 문제를 풀었대요. 그래서 뭘 했니? 그랬더니 이제 시험지에 구구단 문제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작하면 답을 막 써야 되는 거예요. 구구단은. 근데 60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 1초형 문제씩 딱 보자마자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기 3문제인가 풀었대요. 그래서 내일 남아서 또 할 거니 다 구구단을 외워와라 이랬는데 그래서 몇 명이 남았니? 그랬더니 반 애들이 다 남았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래서 엄마가 좀 도와줄까 했더니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일주일을 남고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도 일주일 후에 며칠 더 남은 후에 그 구구단에서 해방이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니 아이가 구구단이 엄청 빨라진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아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걸 굳이 그렇게 외워야 돼? 그렇게까지 했었거든요. 뭐 도움이 되긴 했죠. 쉽게 구단을 외워서 그 이후로. 그리고 나서 저는 또 아이의 수학을 손을 놓고 있던 어느 날 이제 엄마 도와주세요도 없이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한 문제도 못 맞았어. 단원평가를. 빵점 맞았어. 이렇게. 태어나서 이거를 정말 만화가 아닌 내 아이 시험지에서 정말 처음 본 거죠. 뭐 90점, 뭐 80점, 70점도 아니고 빵점 이렇게. 근데 이걸 봤더니 단원평가가 나눗셈인데 아이가 나눗셈을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그랬는데 되게 금방 배우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 단어는. 그리고 아이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대. 자기만 모르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지. 아이가 이렇게 맞았다. 자기도 이렇게 맞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뭐 몇 개 틀린 애는 있어도 다 틀린 애는 없었다면서 거기다가 그동안 너무 잘했던 친구가 못하니까 그래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멘붕이 왔던 단원인데 네, 우리 아이는 나눗셈을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볼게요. 저희 나눗셈에 대한 거 조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나눗셈은 사실은 구구단을 하면 할 수 있는 나눗셈들이어가지고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만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나누기는 우선은 구구단을 아이들이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등분제, 포함제로 나눗셈의 원리를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등분제, 포함제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과연 수학 교과서에 이게 나올까요? 등분제라는 말, 포함제라는 말? 전혀 안 나오죠. 그냥 문제로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아이들한테 등분제라는 용어, 포함제라는 용어를 쓸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근데 저희는 선생님이고 알아야겠죠. 그러면 정말 수학 교과서에 등분제, 포함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제 그래서 제가 수학 교과서를 가져왔고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예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왔어요. 자, 등분제는요. 몇 등분 하자. 우리 등분이란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리본이 하나 있는데 뭐 세 등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이 등분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지만 몇 등분 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 세 개로 나누라는 거구나 하고 그냥 이해해요. 사전적 의미를 이해하거든요. 그 똑같이 나누었을 때 하나의 크기, 똑같이 나누었을 때 몇 개인지 개수, 이런 게 등분제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예를 들어 우리 피자 먹을 거야. 2명이 먹을 거야. 그럼 몇 개로 나눠야 돼? 2개로요. 이렇게. 이게 등분제인 거거든요. 그냥 통째로 나눈다는 개념. 리본이 있어. 6개로 나눌 거야. 그러면 뭐 이렇게 나누겠죠. 이게 등분제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포함제는 어떤 수를 몇 번 포함하고 있는지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이 리본이 있어. 근데 이게 12cm야. 근데 나 2cm씩 나눌 거다? 그러면 2cm 한 번, 2cm 두 번, 2cm 세 번. 아우 너무 길어. 어떡해. 2cm 네 번, 2cm 다섯 번, 2cm 여섯 번. 얘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2cm씩 자르다 보니까 6번 자를 수 있네. 6개로 나눌 수 있어. 이게 포함제예요. 그런데 얘는 등분제는 분수 개념 때문에 나온 거고요. 포함제는 빼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오늘 이 말을 하는 목적은 선생님들이 등분제 포함제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각자의 방법으로 머릿속에 이제 그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저는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얘는 분수의 개념이야. 몇 등분으로 나눌 거야. 얘는 빼기의 개념이야. 2 빼고 2 빼고 2 빼고 2 빼고 2 빼고 2 뺐더니 6번 뺐어. 그래서 빼기의 개념이야. 이렇게 분수의 개념이야, 빼기의 개념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헷갈리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6개가 있는데 나 2등분 할 거야. 한 등분, 2등분 했어. 그랬는데 2등분 했을 때 그 안에 3개가 들어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등분은 이렇게 분수의 개념으로 나누는 거고 포함제는 2개씩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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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3번 뺄 수 있었어. 이렇게. 하지만 이제 뭐 그 식은 똑같지만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어떻게 등분제와 포함제를 구분할까? 왜냐면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얘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교과서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교사용 지침서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교과서가 바뀔 때도 보고 약간 어떤 교육을 임할 때도 보고 또 아이들한테 이번에 분수를 어떻게 가르치지? 이번엔 나눗셈을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고민을 할 때도 한 번씩 보면 저번에 봤을 때하고 또 새로운 용어가 보이거나 내가 약간 잊어버리고 있던 단어나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아리수 교육 준비하면서 새로 찾게 된 부분인데요. 앞에 나눗셈에 대한 게 쭉 나와 있어요. 뭐 그냥 뭐 몇 개씩 접시에 나누어 볼까, 뭐 식으로 써볼까,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문제로도 나와 있고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곱셈구급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통 선생님들이 교과서 많이 안 보시고 문제집을 보시거나 또는 내가 풀리고 있는 교재만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뭐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결국 목적은 이런 연산을 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교과서에서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고 연습량만 살짝 부족한 거. 그래서 개념 이해하기에는 죄송합니다. 교과서만큼 좋은 게 없다.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에요. 친구들의 이제 교재에 보면 생각 수학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잠시만요, 선생님들. 자, 친구들에게 클립 45개를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 명에게 9개씩 나누어 줄 때가 있고요. 9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가 있어요. 보세요. 자, 한 명에게 9개씩 나누어 줄 때, 이거 약간 빼기 개념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분수 개념처럼 보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빼기 개념처럼 보이시죠? 그럼 얘는 이 45개를요. 45개를 가지고 빼기 9, 빼기 9, 빼기 9, 빼기 9, 빼기 9를 하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포함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9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때래요. 그럼 이건 약간 분수 느낌이죠. 분수는 똑같이 나누어 주니까. 그래서 얘는 등분제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눗셈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식은 결국 똑같겠죠. 45개를 9개씩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러면 몫은 몇 개? 그리고 45개를 9명에게 똑같아요. 결국은 식은 같은데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얘들아 빼기 개념으로 또는 똑같이 나누는 개념으로 이렇게 둘 다 나눗셈이지만 뺄셈 같은 나눗셈은 포함제고요. 나누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나눗셈. 왜냐면 이때는 아이들이 물론 분수를 배웠긴 배웠지만 그 분수 같은 느낌의 거는 등분제. 이렇게 외우시면 포함제와 등분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하기 전에요. 이제 그 아이들이 이게 3학년 1학기 교과서거든요. 근데 3학년 1학기에 이제 이 뒤에 분수를 배우니까 아이들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볼게요. 자, 똑같이 나누어야 해. 똑같이 나누기 라고 얘기하면 어떤 단어가 제일 떠오르세요? 똑같이 나누기 이러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분수를 제일 많이 떠올리세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나누어 주기. 똑같이 나누어 주기. 왜냐하면 분수는 크기와 모양이 같아. 똑같이 나누어줘야 돼. 이런 말 우리가 되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돼. 이거는 나눗셈에서 제일 필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명한테 9개씩 줄 거야. 이거 할 때도 결국은 똑같은 개수로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9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거야. 이것도 결국은 똑같은 개수로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눗셈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똑같이 나누어 줘야 돼요. 누구는 3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나누어 줘야 돼요. 끝까지. 남지 않을 때까지. 이해하셨죠? 이 두 가지 규칙을 꼭 지켜야 돼 라는 걸 알려주신 상태에서 교구로 나누어 줄 때도 이제 똑같이 나누어 줘야 되고 끝까지 나누어 줘야 돼. 이 말을 저는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등분제, 포함제 그리고 설명드렸어요. 이론적인 부분은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선생님들도 원장님들도 강의하실 일들이 있으실 때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지금 거에는 상관이 없는데 분수를 배우고 났을 때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1 나누기 2분의 1.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이거 잘 안 보이니까 해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큰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쳐야 될 상황이 5학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들아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분수랑 분자랑 분모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2야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건 강압적으로 그 암기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자, 1 약간 삼천포로 갔네요. 자, 나 피자 하나가 있는데 이걸로 나눌 거야. 반씩. 반씩 나눌 거야. 그러면 몇 개 들어갈 수 있겠니? 하나, 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실
치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요거를 5학년, 6학년 이때가 아니라 이제 분수에 더하기 빼기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분수에 곱셈 이런 게 들어가지잖아요. 곱셈하고 나서 나눗셈 할 때 이제 우선 그 개념적으로 이해시킬 때는 그림 가지고 이해시키는 방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때 이제 등분제 포함제 할 때 우리가 나누기로도 생각하지만 빼기로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번 뺄 수 있니? 이걸 한 번 빼고 두 번 빼면 제로가 되잖아요. 두 번.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분제 포함제 관련된 이야기라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등분제와 포함제의 원리를 이제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건데, 얘들아 이제 몇 등분 할지 또 포함하고 있는지 그래서 할 거예요. 사탕 16개를 4개씩 나누어 담아 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접시 그 다음에 사탕 실제로 놔두고 나눌 거예요. 어떻게?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하나 주고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똑같이 나눠줘야 되고 남는 게 없을 때까지 나눠줘야 되고 뭐 나눠줬는데 5개씩 나눠줬는데 하나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똑같이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고 이렇게 되는 걸 아이들이 이제 교구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똑같이 나누어줘야 되고 끝까지 나누어줘야 되고 이 부분을 알려주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개, 3접시에 나눠주면 몇 개가 되고 이제 이때는 나머지가 없는 수를 먼저 기준으로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래서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건 등분제 개념으로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 몇 개씩 나누어 주는 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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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몇 접시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나누기는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방법도 있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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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이 있어 정도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말로 그걸 등분제 포함제라고 해라고 알려주셔도 좋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수카드하고 이제 더미 가지고 똑같이 몇 묶음이 나오는지 교구 활동으로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냥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교구 활동 계속 교구하고 접시 이용해서 교구 활동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하듯이 교구를 먼저 하고 개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을 나중에 쓰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이때는 다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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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 했죠. 자, 무엇일까요? 빼기로 하는 부분들 우리 분분제일까요? 아니면 네, 선생님들이 얼굴이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고 하신데 우리 빼기 빼기는 다 포함제라고 아까 얘기했죠. 등분제는 분수처럼 생긴 게 등분제예요. 그러니까 딱 나누기로 계산해야 되는 건 등분제, 그 다음 빼기 빼기처럼 계산되는 건 포함제. 그래서 그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나와 있어요. 네, 여기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나누기 5는 이거 저희 곱하기 할 때 뭐 0 곱하기 5는 이거 0인 거 빈 접시 5개 보여주면서 빈 접시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접시가 많으면 뭐 하겠니? 했던 것처럼 빈 접시를 놓고 5명이 빈 접시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누어 달라고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답은 0이에요. 그럼 그거를 접시를 보여주면서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 나누기 0이에요. 이거 사실 교과서나 어디에서도 피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계산기에 혹시 이 문제 쳐보신 분 계신가요? 에러라고 떠요. 영어로 에러라고 떠요. 그러니까 근데 왜 에러라고 뜰까? 우리는 사고력 선생
뭐 연산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사고력 선생님이기도 하고 야 외워 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계산기에서는 성립할 수 없음 뭐 이런 그러니까 컴퓨터로 하거나 이러면 성립할 수 없음 뭐 이런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는 쉬워요. 난 5개가 있는데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누어 줄 게 없는데 그 규칙 때문이에요. 똑같이 나누어 준다. 끝까지 나누어 준다. 근데 끝까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5를 없앨 방법이 있나요? 아무도 나누어 달라고 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눠주려고 갔어. 접시를. 난 5개가 있는데 보석이 5개 있는데 나눠주고 싶어서 하나 들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다시 들고 왔어. 나눠주려고 또 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다시 돌아왔어. 끝까지 나눠줘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나 컴퓨터 보여주시면서 에러라고 뜨는 걸 알려주고 끝까지 나눠줘야 되는데 끝까지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성립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건 0이라고 써도 안 돼. 답이 0인 게 아니라 성립이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잘 틀리는 거. 0 나누기 0. 야, 2 나누기 2. 이러면 1이라고 써야 되는데 0이라고 쓰는 친구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2개가 있는데 2개를 줄 거야. 그럼 몇 명한테 줄 수 있니? 그래서 이때 빼기 개념으로 한 명한테 줄 수 있다는 거 꼭 보여주시고 오류하지 않도록 얘도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그냥 쓱 넘어갔는데 4 나누기 2는 절대 안 틀리는데 2 나누기 2는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틀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이러고 고학년 때도 틀려요.